선관위 만장일치로 신임 뉴저지 한인 회장에 당선된 고용화 씨는 한인회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컨설바토리가 샌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가 이제부터라도 허리케인에 대처하겠다는 각오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장난감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에 위협적인 장난감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6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전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장을 역임했던 고용화 씨가 당선됐습니다. 고 씨는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앞으로 2년 동안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게 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6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고용화 씨가 당선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단독으로 입후보, 지난 1일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1947년 제주도에서 출생한 고 씨는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79년 도미, 뉴욕 무역관, 코참의 전신인 뉴욕지상사 협의회 자문위원, 펠팍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암스트롱 코퍼레이션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무역인입니다. 고 신임 회장 당선자는 뉴저지 한인사회의 수건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다양한 문화행사, 복지사업 등으로 한인회를 뉴저지 한인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뉴저지 한인회는 동포들의 수건인 한인회관 구입을 위해서 펀드 드라이브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저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수건 사업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씨와 함께 새 수석 부회장 자리에는 김석희 전 뉴저지 한인무역협회 이사, 여성분과 부회장에는 헬렌 최 씨가 내정되었습니다. 고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은 이사진 구성과 선임이 끝나는 오는 1월 중순 공식 이취임식과 함께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한인 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롱아일랜드의 한 음악대학에서는 샌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 콘서트홀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는 어제 샌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우리 롱아일랜드에 계시는 우리 한인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 샌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나소 카운티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명나는 북소리와 함께 시작을 알린 샌디 피해자 돕기 음악회에는 에드만가누 나소 카운티 장도 참석해 샌디 피해자 돕기에 힘쓰고 있는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We have many residents that are still struggling in their homes, and the dollars that you raise here this evening will no doubt go to make our residents' lives a little bit easier in these very challenging times. So I want to thank the Korean community for their generosity, and it is really heartwarming. 음악회에는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 학생들과 교수진의 클래식 공연에 이어 댄스 프로그램 학생들의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서 모인 모든 수익금은 나소 카운티에 전달해 샌디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번 허리케인에 속수무책으로 강타당한 뉴욕시가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는데요. 우선 주요 건물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도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맨해튼에 있는 뉴욕 메리엇 다운타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시정부가 연방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장기 대책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대형 건물과 병원 등이 자체 발전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침수나 폭설 등으로 인해 정전 피해가 발생해도 주요 건물은 자체적으로 전기와 난방 등을 생산해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력업체인 콘에디슨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정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허리케인 등급 2에도 버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저지대에 대한 규정도 바꿔 주민 대피 규모를 확대합니다. 새로운 저지대 지역은 연방재난관리청의 피해 지도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의 건물 건립 규정도 강화해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방침입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장난감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부모들에게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소비자단체 뉴욕 공익연구회는 어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32개 소매점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모두 19개 제품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컨셉사가 제조한 도라 백팩 등 7개 제품에서는 환경 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제품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가방, 우비, 장화 등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타깃이나 토이즈러스, 월마트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헬스보로사가 제조한 4개 제품에서는 날카로운 부분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으며 메이슨 조셉 베테사의 장난감 3종류에서도 소음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어린이 청각의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유명 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들이 안전성을 따져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입니다. 술을 부르는 시기인데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잡히시겠습니까?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검찰청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대적인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뉴저지주 95개의 단속기관에 40만 달러가 특별 지원됩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연말 특별 단속기간 동안 1,87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집중 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자 외에 약 8,345건의 속도 위반 티켓이 발부됐고 안전벨트 미착용도 4,42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0명의 범법 수배자를 체포하는 부수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77번으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가 지난 4월 허용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 약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의약용으로만 쓰이기 위해 불법 약물로 쓰이는 것을 막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뉴저지 몬클레어에 지난 6일 문을 연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은 극심한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해 사전에 마리화나 처방 허가를 받은 만성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주내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총 485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338명은 이미 처방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한 번에 0.5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모두 6군데의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약품정책협회는 환자들이 더 이상 마리화나 사용을 숨기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해온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4번째로 합법적인 재배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부족으로 그간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말기암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진행성 근육 위축증,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연말 한국행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 항공의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말 한국행 항공권이 12월 중순부터 새해 초까지 대부분의 예약이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과 새해 연휴 기간에는 예약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6월과 7월이 여름 성수기, 그리고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가 겨울 성수기로 구분되며 1년 중 한국 여행이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좌석 승급이나 항공권 구매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겨울 성수기 요금이 $2,000를 훨씬 상회하지만 그마저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에 비해 비즈니스 좌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과 구매가 아직까지 가능하지만 타 항공사들의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이나 구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올 연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서둘러 예약해야 한다며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크리스마스를 지나 준성수기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트리타운이 재개발의 걸림돌을 해결함으로써 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왔던 건물주와 무난히 합의를 마침으로써 더욱 발전된 포트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포트리타운 의회는 지난 5일 183 메인스트리트 건물을 $205만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타운 의회는 일방적인 토지 매입에 반대하며 지난 8월 타운 정부와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건물의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타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 건물의 입주해 있는 우리 아메리카은행 메인스트리트 지점은 내년 6월 30일까지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소콜리치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해당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타운 측은 함슬리 동쪽 부지에 이어 서쪽 부지에서도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재개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이 필요했다며 타운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의 3배 이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분석 이어집니다. 한국의 대선전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대선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워서 대선 후보들이 유세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을 위해서 부산을 내려갔는데요.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날이 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의 열기는 뜨거운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아주 활달하게 유세를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유세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좀 날씨들 때문에 좀 웅크리고 있는데 네. 그러나 대선 열기만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가 다소 좁혀졌어요.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대선전이 더욱 뜨겁게 박빙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 3일 전에 조사는 대부분의 조사들이 한 5% 정도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선다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이틀 됐는데요.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한 1%에서 2% 정도 문재인 후보가 좀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편은 여전히 강하게 응집되어 있고, 다만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던 부동층 중에서 한 1, 2% 정도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 3% 정도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3%라고 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통합당은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민주통합당이 이제는 좀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조영경 씨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구태정치다 이러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조금 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아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그냥 가만히 주머니에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 쪽에서 거의 모든 캠프의 인사들이 언론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안철수의 이 합동 유세 이것을 노골적인 구태 정치다, 권력 나눠먹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비난전에 나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좀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의 기대만큼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을 놓고 권력 나눠먹기라며 야합 정치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지지율 영향의 촉각을 곤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새누리당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권이 안철수의 지원 유세라고 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뽑아서 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총공세라고 보고 야권의 이 마지막 총공세만 잘 버텨내면 무난하게 골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파 경보로 춥기는 하지만 대선전의 열기는 뜨겁고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의 막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빗대어서 풍자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자 1호와 여자 3호가 싸우는 동안 남자 2호가 혼자 놀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자 1호는 여자 2호를 미워했다. 이번 토론회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정당 정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정당한테 보조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 국회의원 의석이 5석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보 지지도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정희 후보가 아마 0.7%에서 많으면 1.5% 정도 지지를 받고 있을 텐데요. 이런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유력한 두 여야의 후보를 마음껏 뭐 휘저어버렸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양자 간의 좀 맞짱 토론을 보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여지지 못해서 그 점에 있어서 TV 토론 또 선관위 주최의 이 TV 토론이 뭔가 지금 상태로 가면은 국민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좀 개선의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 이정희 후보가 무슨 원맨쇼 하듯이 토론을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정희 후보가 정치적으로 승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정희 후보 때문에 진보 정당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정희 후보도 야권 후보고 문재인 후보도 야권 후보라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데 따르는 반사이익을 문재인 후보가 모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좀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이번 TV 토론의 최대 피해자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리고 이정희 후보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박근혜 후보는 공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TV 토론 후에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했다. 그리고 지지도도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토론에서 말 잘하는 것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1차 토론회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2차, 3차 토론회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2차 토론회는 경제 복지를 주제로 해서 12월 11일 날 열리는데요. 지금 날짜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차 TV 토론에서 갑자기 토론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차 토론회와 똑같은 형식과 룰을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대한 그 새 후보의 나름대로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1차 토론회와는 다소 좀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정희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1차 토론회 때처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틈바구니에 존재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2차 토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희 후보가 아무리 그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고 나서려고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이정희 후보 마음대로 잘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 경우에는 역시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보이고 자신감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1차 토론회에서는 다소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요. 그런 점에서 2차 토론에서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1차 토론회 때보다는 2차 토론회가 좀 더 팽팽한 긴장감 있는 그리고 좀 더 치열한 그런 토론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성국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정희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는 더 공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군요. 네,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주제인데 이 주제는 또 상대적으로 이 진보 정당이 할 말이 많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아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2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완전히 제압하겠다 이렇게 벌써부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토론 때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나 이 토론 횟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가 아무리 그렇게 벼르고 나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박근혜 후보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맞받는다면 그러면 이정희 후보의 의도대로 토론회가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0일 날에 있을 2차 토론회가 기대가 되는데요. 주말을 기해서 두 후보들의 유세전도 기대가 되고 지지율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 변화로 이제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나서 2-3일 정도 지난 이 주말을 거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월요일 정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이때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를 앞질러서 역전을 시킨다면 사실 대선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혼전 양상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승부수까지 썼는데도 박근혜 후보를 앞지르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오히려 박근혜 대세론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본 한국의 대선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오늘 12월 19일에 투표를 합니다마는 재국민 선거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일까지인데요.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사관에서 투표를 실시하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 사고에 있던 승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몸을 던져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한국 영웅들이 화제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최고의 흑인에 의해 선로로 떠밀려 숨진 한인 한기석 씨의 사고를 놓고 미국 언론에서도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초의 시간 동안 승객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2 seconds, a lot can happen in that amount of time. You can jump down there, pick them up real quick, put them on your shoulder and drag them. Well, I mean, definitely if you're both going to be in danger, then there's definitely greater risk. But I would definitely try to help them out from the platform. 반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지하철 사고들입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기 7초 전 갑자기 선로에 뛰어들어 떨어진 아기를 구하는 용감한 남학생. 불과 3걸음 만에 아기를 들고 올라온 직후 열차가 지나갑니다. 또 다른 역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선로에 눕습니다. 안 되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이 여성은 바로 따라 뛰어들어 자살하려는 남자를 구하고 열차는 바로 몇 초 뒤에 들어옵니다. 또 갑작스런 빈혈에 쓰러져 선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한국 시민들. 이런 다급한 상황과 비슷한 영상들은 의외로 많고 매번 한국 시민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도 즉석의 선택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구한 지하철 영웅들. 뉴욕에서 22초의 시간 동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MBC 뉴스 김예리입니다.
한편 뉴욕 지하철 한국인 사망 사고를 지역 신문이 선정적으로 보도해 기자의 윤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망한 한기석 씨가 선로에 떨어진 뒤 열차에 치일 때까지 걸린 시간은 22초. 사진을 찍을 시간에 사람을 구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We did a poll. 80% of the folks on our website said they thought you should have done more. 해당 기자는 기관사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뿐이라고 변명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I don't control what image is used and how it is used and how it is presented. 지난 1994년 아프리카 수단.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어린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내전으로 황폐화된 수단의 참상을 충격적으로 웅변하는 이 사진으로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에 인류애를 호소한 한 장의 사진. 하지만 정작 사진을 찍은 기자의 가슴 속에 인류애는 없었다는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굶주린 소녀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던 기자는 그해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져 취재윤리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You just leave her in the desert to die. And you see no problem with the choice? I went there as a photographer. I took a great photograph. 특종에 대한 갈망에 숙명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자들. 하지만 매번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확인되는 결론은 어떤 특종도 생명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너무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가 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생활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로또 당첨의 꿈을 안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 I'd probably buy my wife a new car. I'll be able to pay off my student loan. Retire, most definitely.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이 보장될까요? 한 자산관리 회사의 조사 결과 복권 당첨 후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밝힌 사람은 당첨자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I think Henry Ford said it really, really well. He said that money doesn't change a person, it simply unmasks them. And I think that really is what happens. So people have an opportunity to do all the things that they dreamed of, and sometimes those are good things and sometimes they're not. 지난 2002년 3,40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던 휘태커 씨. 얼마 후 17살 손녀가 약물 과용으로 숨졌고 휘태커 씨 자신도 방탕한 생활에 빠져 체포, 소송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I hate West Virginia right now. 33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던 셰익스피어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10억 원이나 받고도 극빈자 보조금을 타냈던 아만다 씨는 최근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연사했습니다. You win the lottery and so you spend a lot of money. And what happens is you get used to having a lot of money and spending a lot of money. So what happens is you actually have to spend more money to get the same level of happiness. 반면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포기하고도 더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첨금 120억 원 대부분을 기부한 캐나다의 라지 씨 부부입니다. We've made donations, which really has perked us up. We've helped hospitals and the fire departments and churches and the cemeteries and all charitable donations we have given to. And they've all been well appreciated. 아내인 바이올렛 씨는 암에 걸려 투병 중인데도 남을 도울 수 있어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It could be worse because I'm not bedfast, but and I haven't been sick to my stomach, so I mean I'm very fortunate.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복권 당첨자들과 해품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었다는 노부부.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과학재단은 올해로 대학원생 펠로십 프로그램 시행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 8개 나라로 대학원 펠로십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펠로들은 해당 국가나 과학 관련 기관에서 현지 체류 비용을, 재단으로부터는 여행 경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재단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미 대학원생들이 글로벌 연구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현재의 태판지 브릿지를 허물고 새 브릿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 업체가 제출한 새 브릿지 조감도를 공개하고 오는 17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정부는 31억 달러로 낮은 공사비를 적어낸 사업 계획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만 달러에 이르는 복권 3장의 당첨금이 아직까지 수령되지 않은 채 1년으로 정해진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복권은 주정부 재산으로 귀속되며 이후 당첨자가 나타나더라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뉴저지주 하원은 주 복권국을 일부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뉴욕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구속돼 올 3월 추방된 29세 배모 씨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립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민국은 배 씨 외에도 한국인 남성과 조선족 여성이 브로커에게 $10,000를 주고 미립국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잠시 추위가 주춤하면서 포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